이 밤 나지기의 읊조리다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책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이라는 책에 이어지는 두 번째 연작 소설인 월요일의 말차 카페입니다. 이 책 역시 전작과 비슷하게 교토와 도쿄를 오가면서 12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옴니버스형 소설입니다. 누구나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삶의 힘든 순간들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나날들을 격려해주는,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의욕이 충만해지는 힘이 담긴 아름다운 소설 월요일의 말차 카페, 지금 낭독 시작합니다. 혹시 채널 구독 아직 안 해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의 말차 카페. 부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손을 모은 나의 기도는 대체 어디를 향한 것일까? 일단 이곳은 신사이니 지금은 신을 향해서겠지? 아마도. 하지만 신은 어디에 있는 거지? 세전함 저편? 하늘 위? 아니면 1월도 중순이 됐지만 해가 바뀌고 처음으로 하는 참배이니 실질적인 하스모데다. 나는 쇼핑몰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연말 연시에 쇼핑몰은 쉬지 않고 영업해서 우리에게 설 연휴는 없었다. 교대로 단시간씩 출근하는 배려는 해주었지만 나 같은 독신자는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휴일을 길게 양보하고 근무 시간을 빼곡하게 넣었다. 설 음식 준비를 도울 여유도 없어서 26살이 돼도 미혼은 하고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었지만 한창 일할 나이니까 이해하시겠지. 어릴 때부터 새로운 것을 좋아했던 나는 휴대전화 관련한 내 일이 싫지 않다. 다만 1월에는 근무 시간표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걸 제대로 보지 않아서 휴일에 출근한 것이다. 맥이 탁 풀렸다. 모처럼 늦잠 잘 수 있는 날이었는데 어제도 밤샘하고 왔는데 그대로 집에 돌아갈 마음은 들지 않아서 쇼핑몰을 한 바퀴 돌았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날이 있다. 전에 점 찍어둔 오리털 재킷을 사려고 옷가게에 갔더니 품절. 마음을 가다듬고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는데 감자튀김에 케첩을 찍다가 니트 소매에 묻어버렸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케첩을 씻어내고 닦으려고 보니 손수건을 갖고 오지 않았다. 오늘은 정말로 재수가 없다. 원래 운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더 불길한 날. 혹시 하스모델을 하지 않은 탓일지도 모른다. 쇼핑몰에서 신사까지 좀 걷긴 하나 액땜도 할 겸 다녀오자. 그렇게 생각하고 참배하러 갔다가 문득 마블 카페를 떠올렸다. 신사 근처의 강변을 곧장 걸어가면 벚꽃 가로수가 끊어질 즈음 오독하니 있는 가게다. 분위기도 편안하고 상냥한 청년이 점장으로 있다. 인테리어나 컵 감각도 세련됐다. 물론 커피도 홍차도 맛있다. 어쩌다 일찍 마칠 때나 가지만 내게는 나만 알고 싶은 카페다. 그래, 이렇게 재수없는 날은 좋아하는 가게에 가서 시간을 보내며 기분을 바꿔보자. 꽃도 잎도 없는 벌거숭이 가지가 뻗은 벚나무 길을 걸었다.
코밑까지 두른 빨간 체크무늬 머플러에 입김이 서렸다. 코트 주머니 속에 찔러놓은 손이 시렸다. 나무들 사이로 마블 카페의 차영이 보인다. 빨리 가게에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퍼뜩 걸음을 멈추었다. 오늘은 월요일. 그러고 보니 마블 카페의 휴일이다. 역시 재수가 없다. 조금 일찍 깨닫기만 했어도 여기까지 걸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다 와서야 생각나다니. 휴 하고 크게 한숨을 쉬고 되돌아가려고 할 때 카페 문이 열렸다. 나는 시선을 모았다. 머리가 짧은 여성이 나와서 이리로 걸어왔다. 나보다 조금 연상으로 보인다. 애쉬 브라운으로 물들인 머리는 윤기가 났다. 저기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큰마음 먹고 말을 걸었다. 여성이 가늘고 긴 눈을 내게로 향했다. 마블 카페 오늘 쉬는 날 아니에요? 내 물음에 여성은 아 하고 살짝 웃었다. 쉬는 날인데 하고 있어요. 가보세요. 듣기 편안한 허스키 보이스. 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그녀는 저벅저벅 가버렸다. 그녀의 말대로 나는 가게 앞까지 걸어가서 창으로 살그머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카운터에도 객석에도 드문드문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 손잡이에 손을 들여다 문에 시선이 멈추었다. 마블 카페라고 쓰인 플레이트의 ብል 부분에 흰색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 있고 검은색 매직으로 차라고 써놓은 것이었다. 말차 카페. 말차 카페? 무슨 말장난이지 이건? 세단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잡한 플레이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몸집이 작은 아저씨가 빼꼼 얼굴을 내밀었다. 들어오세요. 이마에 큰 점을 보고 마블 카페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음을 떠올렸다. 그 상냥한 점장이 아마 마스터라고 불렀지? 하지만 카운터에서 스포츠 신문만 읽을 뿐 일한다는 느낌은 없었다. 별명인지도 모른다. 전박이 아저씨, 마스터가 말했다. 오늘만 말차 카페입니다. 말차를 싫어하지 않으시면 들어오세요. 말차는 아주 좋아한다. 말차 라떼, 말차 푸딩, 말차 아이스크림. 나는 구원받은 기분으로 가게에 들어갔다. 가게에는 안쪽 테이블에 커플이 한 팀, 카운터 안에 감색 기모노 차림의 남성이 한 명. 나는 카운터 바로 앞 테이블에 앉아서 코트를 벗었다. 간신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몸도 혀도 눈도 달콤하고 따뜻한 밀키 그린의 말차 라떼를 찾고 있다. 어서 오세요. 기모노 차림의 남성이 물컵을 테이블에 놓고 메뉴판을 내밀었다. 두꺼운 종이에 붙인 화지에는 붓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황했다. 말차 라떼, 말차 푸딩 그런 게 아니었다. 진한 말차 1200엔, 연한 말차 700엔, 둘 다 화과자 곁들임. 이것뿐이에요? 네. 주문을 받으러 왔으면서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무표정한 얼굴. 턱이 좁고 콧날이 오똑하다. 나보다 5살쯤 연상이려나? 기모노가 너무나 잘 어울려서 좀 젠체하는 도련님 같은 분위기가 난다. 도련님은 엉뚱한 데를 보면서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메뉴판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푸딩은 없지만
화과자도 나쁘지 않다. 진한 말차와 연한 말차의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비싼 쪽이 맛있을 테지. 하스 모델을 하고 온 참이기도 하고 설날답게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뜻으로 여기서는 힘 좀 쓰자. 내게 보내는 응원이다. 그럼 진한 말차로.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들다가 눈이 딱 마주쳤다. 그러자 도련님은 엄청나게 빠르게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진한 녹차요 하고 중얼거리고 바로 카운터로 향했다. 그렇게 싫어할 것까지야. 대놓고 노골적인 태도에 상처 입어서 마음이 우울해졌다. 오는 게 아니었어. 나는 가게를 둘러보았다. 마스터는 카운터에서 스포츠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때와 똑같다. 커플은 작은 목소리로 온화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젊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30대 후반 정도로 서로의 왼쪽 약지에는 심플한 반지. 부부인가? 좋겠다. 서로 신뢰하며 안정된 관계.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 저런 식으로. 행복 그 자체인 부부를 멍하니 보고 있는 내게 마스터가 몸을 내밀며 말했다. 머플러 떨어졌어요? 아 하고 아래를 보니 무릎에 올려둔 머플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춥고 있는데 마스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주 오세요? 오세요? 라고 하는 걸 보니 역시 이곳 주인 같다. 가끔요. 오늘은 휴일인 걸 모르고 와서 이런 것도 하시는군요. 1일 말차 카페. 예, 정기휴일이나 폐점 후에 가끔 이벤트로 하죠. 몰랐다. 마블 카페는 이렇게 멋진 곳인데 광고도 하지 않고 SNS도 하지 않는다. 홈페이지나 트위터로 홍보하지 않으세요? 이벤트를 한다면 손님들에게 알려야 많이 올 텐데요. 마스터는 입술 한쪽 끝을 찍 올리며 흥 하고 콧방귀를 꼈다. 발길 닿는 대로 왔다거나 우연히 왔는데 이벤트네 하는 편이 재미잖아요. 지금 당신처럼. 인연이란 말씀이시군요. 내가 말하자 마스터는 아, 그렇죠. 하고 검지를 세웠다. 사람도 물건도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인연이 있는 겁니다. 인연이란 씨앗 같은 거죠.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키우다 보면 선명한 꽃이 피거나 맛있는 열매가 열리죠. 씨를 뿌릴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한. 나는 사지 못한 잿깃을 떠올리고 반박했다. 하지만 기껏 만나도 그 한 번뿐으로 더 자라지 않고 끝나는 일도 있잖아요. 그건 인연이 없어서가 아니라 딱 한 번 만날 인연이었던 겁니다. 해바라기 씨를 먹는 것처럼요. 해바라기 씨는 내게 영양분이 되고 먹었다는 경험이 어떤 형태로든 다음으로 이어질지도 모르잖아요. 해바라기 씨. 먹어본 적이 없네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으니 마스터는 허허 웃음을 흘렸다. 뭐 오늘 이건 장사가 아니라 놀이 삼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손님이 얼마나 올지는 상관없어요. 월요일에 말차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로 놀이 삼아 하는 거였나? 하고 속갯말을 담고 있는데 도련님이 검은색 쟁반을 들고 왔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진한 말차입니다. 화과자는 한모란입니다.
사투리 억양이다. 간사이 출신이구나 생각했다. 한모라는 예쁜 분홍색 화가자다. 프릴 같은 주름 한복판에 노란 꽃술이 보인다. 좋네.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힘껏 봉우리를 터뜨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 보기 좋아. 마스터는 그렇게 말하고 카운터 쪽으로 몸을 돌려 신문을 넘겼다.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도련님이 계산대로 향했다. 부인이 계산대 옆에 진열된 차팩을 물끄러미보다 한 봉지 사갔다. 두 사람이 나간 뒤 세 사람만 남은 가게에서 나는 잠시 가련한 꽃 모양 화과자를 감상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녹차, 이름 그대로 아주 진한 녹색. 찻잔을 양손으로 들어올리고 보니 걸쭉한 질감이 페인트 같다. 이런 건 처음 보았다.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한 모금 마신 순간 나는 얼곱결에 찻잔을 입술에서 뗐다. 푸앱 하고 참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달리 손님이 없는 가게여서 묘하게 울렸다. 강렬하다. 쓰거나 떫은 게 아니다. 어떤 말로 표현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아린 맛이 강한 미지의 맛이다. 마스터가 과자 먼저 먹어요 하고 웃어서 나는 황급히 한모란을 반으로 잘라서 입에 넣었다. 더 우아하게 먹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다. 한모란으로 입안을 달콤하게 한 뒤에 다시 도전했다. 아까보다는 좀 나아서 이 깊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했으나 역시 어렵다. 이게 무슨 고행인가 싶었지만 1200엔이나 하는 것을 남기기도 아깝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착신음이 울렸다. 도련님이 얼른 스마트폰을 들었다. 응? 도련님이 당황한 모습으로 화면에 손가락을 댔다가 뗐다가 하고 있다. 나는 엉겁결에 말했다. 위로 스와이프 하면 돼요. 스와이프? 도련님이 매달리는 듯한 시선을 내게 보냈다. 화면에 손가락을 댄 채 위로 쭉 올려요. 착신음이 끊기기 전에 전화를 받은 도련님은 안도한 모습으로 상대와 통화를 했다. 예. 아니요. 내가 걸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초보자에게 흔히 있는 광경이다.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버튼이 눌려서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리는 것. 나는 한 조각 남은 한모란을 입에 넣은 채 짙은 말차를 억지로 마셨다. 기껏 나를 위해 비싼 쪽을 골랐는데 정말로 오늘은 끝까지 운이 없는 건가? 전화를 끄는 도련님에게 마스터가 물었다. 아버지? 예, 아무래도 이 녀석이 멋대로 전화를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은 밉상스럽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가리켰다. 2주 전에 겨우 폴더폰에서 바꿨는데 사용법이 어찌나 어려운지 진짜 화나요. 맨날 업데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멋대로 앱 상태가 바뀌어서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하고 기껏 최신 제품 샀더니 잇몸이 간질거리는 기분이어서 기어이 끼어들고 말았다. 스마트폰은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미완성이에요. 도련님과 마스터가 나란히 내 쪽을 향했다. 저 스마트폰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서 매일 느끼거든요. 스마트폰 업계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하고
통신 상황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세상의 수요가 달라지기도 하고 점점 변화해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마트폰도 조금씩 마이너 체인지해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마스터가 하고 끄덕거렸다. 기세를 더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유감스럽게도 업데이트에서 오류가 생기는 일이 있긴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그런 실수를 거듭하며 조금씩 스마트폰 자체가 기량되어 가는 거죠. 본체를 바꾸지 않아도 그대로의 모습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도 하는 아주 멋진 녀석이에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요 귀여운 녀석 하고 거기까지 말하고 나는 앗 하고 입에 손을 가져갔다.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스마트폰 얘기만 나오면 이내 이런다.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 도련님은 눈을 내리뜨고 조용히 말했다. 우스차 드시겠습니까? 우스차? 연한 말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품이 나는 말차. 마시기 편할 겁니다. 전화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신 감사의 뜻으로 서비스를. 그러자 마스터가 내게 시선을 보내며 가볍게 말했다. 차 끓이는 것 보여달라고 해봐요. 그래도 돼요? 보고 싶어요. 내가 몸을 내밀자 도련님은 희미하게 끄덕였다. 마스터가 신문을 접으면서 웃었다. 좋네. 알아요? 넉살이 좋은 것과 운이 좋은 것은 비례한다는 것. 누구 명언이에요, 그거? 나? 마스터는 내뱉듯 말하더니 신문을 들고 계산대 옆에 있는 잡지꽂이로 향했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조금 있으니 도련님이 쟁반과 포트를 들고 와서 테이블 맞은편에 서 있는 내 앞에 내려놓았다. 쟁반에는 찻잔, 대나무 차선과 차, 숟가락, 그리고 차 거름망. 빈 찻잔은 따뜻하게 데운 것 같다. 차선 끝은 촉촉하게 젖어 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련님은 먼저 커다란 귀이개 같이 생긴 찻숟가락으로 말차가루를 거름망에 한 숟가락 반 넣었다. 차숟가락 등 쪽으로 정중하게 응어리를 풀었다. 그리고 찻잔 속에서 바슬바슬해진 말차에 조심스레 뜨거운 물을 붓고 차선을 댔다. 앞, 뒤, 앞으로 저어갑니다. M자를 그리듯이. M? 알파벳 M이요? 예. 내 물음에 도련님은 살짝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의문을 던졌다. 알파벳을 몰랐던 시절에는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샌리큐 같은 사람은? 도련님이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뭐였을까요?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어라? 이 사람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짓네? 더 웃으면 좋을 텐데. 가슴속에서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물컹하고 달콤한 느낌이 들었다. 우와, 뭐지 이 기분? 도련님이 차선을 지그재그로 재빨리 움직인 뒤 큰 거품을 부수듯이 조심스럽게 표면을 쏟아듬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깊게 넣었다. 마지막으로 노자를 그리고 천천히 뺍니다.
한복판에서 곧바로 차선을 들어 올리더니 도련님은 뭔가 기쁜 듯이 말했다. 샌리큐도 노는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겨우 제대로 눈을 마주쳐 주었다. 이번에는 내 쪽이 똑바로 보지 못하고 동공지진을 일으켰다. 도련님은 카운터로 가서 화과자를 올린 접시를 갖고 왔다. 눈토끼입니다. 하고 쟁반에 놓았다. 설산을 뛰어다니는 듯한 귀여운 흰색 떡과자. 나는 천천히 눈토끼를 음미한 뒤 연한 말차를 마셨다. 맛있다. 고급스러운 과자의 단맛에 코를 간지리는 듯한 차향이 부드럽게 포개졌다. 역시 이 순서라면 서로의 맛이 돋보인다. 간신히 평온을 되찾은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 기뻐요. 저 운이 나빠서 재수없는 일만 있었거든요. 오늘도 근무 시간표 착각해서 출근했다가 허탕치고 점 찍어둔 재킷 품절되고 옷에 케첩 묻히고 난리였어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도련님은 고개를 약간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건 재수가 없다기보다는 네? 그냥 멍청한 것 아닌가요? 아주 진지한 얼굴이었다. 조금 속을 털어놓았더니 바늘로 푹 찌르네. 역시나 미움받고 있는 건가? 그런데 도련님은 이렇게 말했다. 운 전혀 나쁘지 않아요. 당신은 뜨겁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 그것만으로 행운이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소중히 다뤄주며 사랑받고 있는 스마트폰도 행복할 겁니다. 스마트폰이 행복?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 내 열의를 스마트폰이 느껴준다니, 기뻐해 줄 거라니,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보답받은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그래, 나는 멍청한 것뿐이다. 그렇네, 불운한 게 아니야. 끓어오르는 웃음에 눈물이 추르륵 따라 흐른다. 기뻐서 너무. 땀을 닦으려고 주섬주섬 가방에 손을 넣었다. 아, 손수건을 갖고 오지 않았지? 그때 눈앞에 뭔가 쓱 나타났다. 단정하게 접힌 감색 수건이다.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는 도련님의 무심한 얼굴. 자세히 보니 귀가 빨갛다. 감사합니다. 내가 수건을 받아들자 도련님은 마스터에게 쓰레기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수건 끝에 길이라고 흰색 실로 수가 놓였다. 뭐지? 행운을 부르는 굿즈인가? 아, 그거 쓰고 있구나. 내가 선물한 것. 신문 다음으로 주간지를 든 마스터가 말했다. 거기에 이름 있죠? 기페이의 길. 뭔가 느낌이 좋잖아요? 저 친구 후쿠이도라는 차 도매상의 외동아들입니다. 후쿠이 기페이는 운이 강하게 들어올 것 같은 이름이죠. 기페이 씨구나. 손수건을 입고 오길 잘했네. 재킷을 샀더라면 그대로 집에 갔을지도 모른다. 애초에 오늘이 근무하는 날이라고 착각하지 않았더라면 이곳에 오지 않았다. 멍청한 내가 나를 말차 카페에 데려와 준 것이다. 나 엄청나게 재수가 좋은 거잖아? 이곳에 오면 또 만날 수 있으려나?
나는 마스터에게 물었다. 말차 카페 다음에는 언제예요? 에? 오늘뿐입니다. 후쿠이도는 교토에 있는데요. 기페이, 아버지 대리로 모임에 참가하느라 도쿄에 처음 와서 내일이면 돌아가요. 뭐야, 그런 거야? 이게 다였어. 봐, 역시 재주가 없잖아. 실망하다가 나는 생각을 고쳤다. 또 만나고 싶다면 그렇게 되도록 행동하면 된다. 여기에 온 나는 분명히 인연의 씨를 받은 것이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턱을 괴는 척하고 턱 언저리에서 가만히 손을 모았다. 기페이 씨와 또 만날 수 있기를, 좋은 일이 생기기를. 꼭 모은 손과 손 사이 내 체온에 마음을 쏟았다. 그렇다. 기도는 이 손안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이죠. 마스터가 주간지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했다. 도쿄에 지점을 내기로 해서 그 친구가 점장을 하게 됐어요. 올 봄에 혼자 이리로 이사 올 겁니다. 모은 두 손 안에 담긴 소원이 활짝 싹을 틔웠다. 나는 그대로 손을 꽉 쥐었다. 아싸, 나는 최고로 재주가 좋아. 이 밤 나지기의 읊조리다.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책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이라는 책에 이어지는 두 번째 연작 소설인 월요일의 말차 카페입니다. 이 책 역시 전작과 비슷하게 교토와 도쿄를 오가면서 12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옴니버스형 소설입니다. 누구나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삶의 힘든 순간들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나날들을 격려해주는,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의욕이 충만해지는 힘이 담긴 아름다운 소설 월요일의 말차 카페. 지금 낭독 시작합니다. 혹시 채널 구독 아직 안 해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의 말차 카페. 부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고 손을 모은 나의 기도는 대체 어디를 향한 것일까? 일단 이곳은 신사이니 지금은 신을 향해서겠지? 아마도. 하지만 신은 어디에 있는 거지? 세전함 저편? 하늘 위? 아니면 1월도 중순이 됐지만 해가 바뀌고 처음으로 하는 참배이니 실질적인 하스모데다. 나는 쇼핑몰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연말 연시에 쇼핑몰은 쉬지 않고 영업해서 우리에게 설 연휴는 없었다. 교대로 단시간씩 출근하는 배려는 해주었지만 나 같은 독신자는 가정이 있는 사람에게 휴일을 길게 양보하고 근무 시간을 빼곡하게 넣었다. 설 음식 준비를 도울 여유도 없어서
26살이 돼도 미혼은 하고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었지만 한창 일할 나이니까 이해하시겠지. 어릴 때부터 새로운 것을 좋아했던 나는 휴대전화 관련한 내 일이 싫지 않다. 다만 1월에는 근무 시간표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걸 제대로 보지 않아서 휴일에 출근한 것이다. 맥이 탁 풀렸다. 모처럼 늦잠 잘 수 있는 날이었는데 어제도 밤샘하고 왔는데 그대로 집에 돌아갈 마음은 들지 않아서 쇼핑몰을 한 바퀴 돌았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날이 있다. 전에 점 찍어둔 오리털 재킷을 사려고 옷가게에 갔더니 품절. 마음을 가다듬고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는데 감자튀김에 케첩을 찍다가 니트 소매에 묻어버렸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케첩을 씻어내고 닦으려고 보니 손수건을 갖고 오지 않았다. 오늘은 정말로 재수가 없다. 원래 운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더 불길한 날. 혹시 하스 모델을 하지 않은 탓일지도 모른다. 쇼핑몰에서 신사까지 좀 걷긴 하나 액텐도 할 겸 다녀오자. 그렇게 생각하고 참배하러 갔다가 문득 마블 카페를 떠올렸다. 신사 근처의 강변을 곧장 걸어가면 벚꽃 가로수가 끊어질 즈음 오독하니 있는 가게다. 분위기도 편안하고 상냥한 청년이 점장으로 있다. 인테리어나 컵 감각도 세련됐다. 물론 커피도 홍차도 맛있다. 어쩌다 일찍 마칠 때나 가지만 내게는 나만 알고 싶은 카페다. 그래, 이렇게 재수없는 날은 좋아하는 가게에 가서 시간을 보내며 기분을 바꿔보자. 꽃도 잎도 없는 벌거숭이 가지가 뻗은 벚나무 길을 걸었다. 코미까지 두른 빨간 체크무늬 머플러에 입김이 서렸다. 코트 주머니 속에 찔러놓은 손이 시렸다. 나무들 사이로 마블 카페의 차영이 보인다. 빨리 가게에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퍼뜩 걸음을 멈추었다. 오늘은 월요일. 그러고 보니 마블 카페의 휴일이다. 역시 재수가 없다. 조금 일찍 깨닫기만 했어도 여기까지 걸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다 와서야 생각나다니. 휴 하고 크게 한숨을 쉬고 되돌아가려고 할 때 카페 문이 열렸다. 나는 시선을 모았다. 머리가 짧은 여성이 나와서 이리로 걸어왔다. 나보다 조금 연상으로 보인다. 애쉬 브라운으로 물들인 머리는 윤기가 났다. 저기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큰마음 먹고 말을 걸었다. 여성이 가늘고 긴 눈을 내게로 향했다. 마블 카페 오늘 쉬는 날 아니에요? 내 물음에 여성은 아 하고 살짝 웃었다. 쉬는 날인데 하고 있어요. 가보세요. 듣기 편안한 허스키 보이스. 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그녀는 저벅저벅 가버렸다. 그녀의 말대로 나는 가게 앞까지 걸어가서 창으로 살그머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카운터에도 객석에도 드문드문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 손잡이에 손을 들여다 문에 시선이 멈추었다. 마블 카페라고 쓰인 플레이트의 ብል 부분에 흰색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 있고 검은색 매직으로 차라고 써놓은 것이었다. 말차 카페. 말차 카페? 무슨 말장난이지 이건? 새 단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잡한 플레이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몸집이 작은 아저씨가 빼꼼 얼굴을 내밀었다.
들어오세요. 이마에 큰 점을 보고 마블 카페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음을 떠올렸다. 그 상냥한 점장이 아마 마스터라고 불렀지? 하지만 카운터에서 스포츠 신문만 읽을 뿐 일한다는 느낌은 없었다. 별명인지도 모른다. 전박이 아저씨, 마스터가 말했다. 오늘만 말차 카페입니다. 말차를 싫어하지 않으시면 들어오세요. 말차는 아주 좋아한다. 말차 라떼, 말차 푸딩, 말차 아이스크림. 나는 구원받은 기분으로 가게에 들어갔다. 가게에는 안쪽 테이블에 커플이 한 팀, 카운터 안에 감색 기모노 차림의 남성이 한 명. 나는 카운터 바로 앞 테이블에 앉아서 코트를 벗었다. 간신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몸도 혀도 눈도 달콤하고 따뜻한 밀키 그린의 말차 라떼를 찾고 있다. 어서 오세요. 기모노 차림의 남성이 물컵을 테이블에 놓고 메뉴판을 내밀었다. 두꺼운 종이에 붙인 화지에는 붓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황했다. 말차 라떼, 말차 푸딩 그런 게 아니었다. 진한 말차 1200엔, 연한 말차 700엔, 둘 다 화과자 곁들임. 이것뿐이에요? 네. 주문을 받으러 왔으면서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무표정한 얼굴. 턱이 좁고 콧날이 오똑하다. 나보다 5살쯤 연상이려나? 기모노가 너무나 잘 어울려서 좀 젠체하는 도련님 같은 분위기가 난다. 도련님은 엉뚱한 데를 보면서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메뉴판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푸딩은 없지만 화과자도 나쁘지 않다. 진한 말차와 연한 말차의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비싼 쪽이 맛있을 테지. 하스 모델을 하고 온 참이기도 하고 설날답게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뜻으로 여기서는 힘 좀 쓰자. 내게 보내는 응원이다. 그럼 진한 말차로.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들다가 눈이 딱 마주쳤다. 그러자 도련님은 엄청나게 빠르게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진한 녹차요 하고 중얼거리고 바로 카운터로 향했다. 그렇게 싫어할 것까지야. 대놓고 노골적인 태도에 상처 입어서 마음이 우울해졌다. 오는 게 아니었어. 나는 가게를 둘러보았다. 마스터는 카운터에서 스포츠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때와 똑같다. 커플은 작은 목소리로 온화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젊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30대 후반 정도로 서로의 왼쪽 약지에는 심플한 반지. 부부인가? 좋겠다. 서로 신뢰하며 안정된 관계.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 저런 식으로. 행복 그 자체인 부부를 멍하니 보고 있는 내게 마스터가 몸을 내밀며 말했다. 머플러 떨어졌어요? 아 하고 아래를 보니 무릎에 올려둔 머플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춥고 있는데 마스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주 오세요? 오세요? 라고 하는 걸 보니 역시 이곳 주인 같다. 가끔요. 오늘은 휴일인 걸 모르고 와서 이런 것도 하시는군요. 1일 말차 카페. 예, 정기휴일이나 폐점후에 가끔 이벤트로 하죠. 몰랐다. 마블 카페는 이렇게 멋진 곳인데 광고도 하지 않고 SNS도 하지 않는다.
홈페이지나 트위터로 홍보하지 않으세요? 이벤트를 한다면 손님들에게 알려야 많이 올 텐데요. 마스터는 입술 한쪽 끝을 찍 올리며 흥 하고 콧방귀를 꼈다. 발길 닿는 대로 왔다거나 우연히 왔는데 이벤트네 하는 편이 재미잖아요. 지금 당신처럼. 인연이란 말씀이시군요. 내가 말하자 마스터는 아, 그렇죠. 하고 검지를 세웠다. 사람도 물건도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인연이 있는 겁니다. 인연이란 씨앗 같은 거죠.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키우다 보면 선명한 꽃이 피거나 맛있는 열매가 열리죠. 씨를 뿌릴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한 나는 사지 못한 재킷을 떠올리고 반박했다. 하지만 기껏 만나도 그 한 번뿐으로 더 잘하지 않고 끝나는 일도 있잖아요. 그건 인연이 없어서가 아니라 딱 한 번 만날 인연이었던 겁니다. 해바라기 씨를 먹는 것처럼요. 해바라기 씨는 내게 영양분이 되고 먹었다는 경험이 어떤 형태로든 다음으로 이어질지도 모르잖아요. 해바라기 씨, 먹어본 적이 없네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으니 마스터는 허허 웃음을 흘렸다. 뭐 오늘 이건 장사가 아니라 놀이 삼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손님이 얼마나 올지는 상관없어요. 월요일에 말짝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로 놀이 삼아 하는 거였나? 하고 소갯말을 담고 있는데 도련님이 검은색 쟁반을 들고 왔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지난 말차입니다. 화가자는 한모란입니다. 사투리 억양이다. 간사이 출신이구나 생각했다. 한모라는 예쁜 분홍색 화가자다. 프릴 같은 주름 한복판에 노란 꽃술이 보인다. 좋네.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힘껏 봉우리를 터뜨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 보기 좋아. 마스터는 그렇게 말하고 카운터 쪽으로 몸을 돌려 신문을 넘겼다.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도련님이 계산대로 향했다. 부인이 계산대 옆에 진열된 차팩을 물끄러미보다 한 봉지 사갔다. 두 사람이 나간 뒤 세 사람만 남은 가게에서 나는 잠시 가련한 꽃 모양 화과자를 감상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녹차, 이름 그대로 아주 진한 녹색. 찻잔을 양손으로 들어올리고 보니 걸쭉한 질감이 페인트 같다. 이런 건 처음 보았다.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한 모금 마신 순간 나는 얼곱결에 찻잔을 입술에서 뗐다. 푸앱 하고 참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달리 손님이 없는 가게여서 묘하게 울렸다. 강렬하다. 쓰거나 떫은 게 아니다. 어떤 말로 표현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아린 맛이 강한 미지의 맛이다. 마스터가 과자 먼저 먹어요 하고 웃어서 나는 황급히 한모란을 반으로 잘라서 입에 넣었다. 더 우아하게 먹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다. 한모란으로 입안을 달콤하게 한 뒤에 다시 도전했다. 아까보다는 좀 나아서 이 깊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했으나 역시 어렵다. 이게 무슨 고행인가 싶었지만 1200엔이나 하는 것을 남기기도 아깝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착신음이 울렸다. 도련님이 얼른 스마트폰을 들었다. 응?
도련님이 당황한 모습으로 화면에 손가락을 댔다가 뗐다가 하고 있다. 나는 엉겁결에 말했다. 위로 스와이프 하면 돼요. 스와이프? 도련님이 매달리는 듯한 시선을 내게 보냈다. 화면에 손가락을 댄 채 위로 쭉 올려요. 착신음이 끊기기 전에 전화를 받은 도련님은 안도한 모습으로 상대와 통화를 했다. 예, 예, 아뇨? 내가 걸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초보자에게 흔히 있는 광경이다.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버튼이 눌려서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리는 것. 나는 한 조각 남은 한모란을 입에 넣은 채 짙은 말차를 억지로 마셨다. 기껏 나를 위해 비싼 쪽을 골랐는데 정말로 오늘은 끝까지 운이 없는 건가? 전화를 끄는 도련님에게 마스터가 물었다. 아버지? 예, 아무래도 이 녀석이 멋대로 전화를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련님은 밉상스럽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가리켰다. 2주 전에 겨우 폴더폰에서 바꿨는데 사용법이 어찌나 어려운지 진짜 화나요. 맨날 업데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멋대로 앱 상태가 바뀌어서 상태가 더 나빠지기도 하고 기껏 최신 제품 샀더니 잇몸이 간질거리는 기분이어서 기어이 끼어들고 말았다. 스마트폰은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미완성이에요. 도련님과 마스터가 나란히 내 쪽을 향했다. 저 스마트폰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서 매일 느끼거든요. 스마트폰 업계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하고 통신 상황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세상의 수요가 달라지기도 하고 점점 변화해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마트폰도 조금씩 마이너 체인지해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마스터가 하고 끄덕거렸다. 기세를 더해 이야기를 계속했다. 유감스럽게도 업데이트에서 오류가 생기는 일이 있긴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그런 실수를 거듭하며 조금씩 스마트폰 자체가 개량되어 가는 거죠. 본체를 바꾸지 않아도 그대로의 모습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도 하는 아주 멋진 녀석이에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요 귀여운 녀석 하고 거기까지 말하고 나는 앗 하고 입에 손을 가져갔다.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스마트폰 얘기만 나오면 이내 이런다.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 도련님은 눈을 내리뜨고 조용히 말했다. 우스차 드시겠습니까? 우스차? 연한 말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품이 나는 말차. 마시기 편할 겁니다. 전화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신 감사의 뜻으로 서비스를. 그러자 마스터가 내게 시선을 보내며 가볍게 말했다. 차 끓이는 것 보여달라고 해봐요. 그래도 돼요? 보고 싶어요. 내가 몸을 내밀자 도련님은 희미하게 끄덕였다. 마스터가 신문을 접으면서 웃었다. 좋네. 알아요? 넉살이 좋은 것과 운이 좋은 것은 비례한다는 것. 누구 명언이에요, 그거? 나? 마스터는 내뱉듯 말하더니 신문을 들고 계산대 옆에 있는 잡지꽂이로 향했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조금 있으니 도련님이 쟁반과 포트를 들고 와서 테이블 맞은편에 서 있는 내 앞에 내려놓았다. 쟁반에는 찻잔, 대나무 차선과 차, 숟가락, 그리고 차 거름망. 빈 찻잔은 따뜻하게 데운 것 같다. 차선 끝은 촉촉하게 젖어 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련님은 먼저 커다란 귀이개 같이 생긴 찻숟가락으로 말차가루를 거름망에 한 숟가락 반 넣었다. 차숟가락 등 쪽으로 정중하게 응어리를 풀었다. 그리고 찻잔 속에서 바슬바슬해진 말차에 조심스레 뜨거운 물을 붓고 차선을 댔다. 앞, 뒤, 앞으로 저어갑니다. M자를 그리듯이. M? 알파벳 M이요? 예. 내 물음에 도련님은 살짝 어리둥절해했다. 나는 의문을 던졌다. 알파벳을 몰랐던 시절에는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샌리큐 같은 사람은? 도련님이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뭐였을까요?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어라? 이 사람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짓네? 더 웃으면 좋을 텐데. 가슴속에서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물컹하고 달콤한 느낌이 들었다. 우와, 뭐지 이 기분? 도련님이 차선을 지그재그로 재빨리 움직인 뒤 큰 거품을 부수듯이 조심스럽게 표면을 쏟아듬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깊게 넣었다. 마지막으로 노자를 그리고 천천히 뺍니다. 한복판에서 곧바로 차선을 들어 올리더니 도련님은 뭔가 기쁜 듯이 말했다. 샌리큐도 노는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겨우 제대로 눈을 마주쳐 주었다. 이번에는 내 쪽이 똑바로 보지 못하고 동공지진을 일으켰다. 도련님은 카운터로 가서 화과자를 올린 접시를 갖고 왔다. 눈토끼입니다. 하고 쟁반에 놓았다. 설산을 뛰어다니는 듯한 귀여운 흰색 떡과자. 나는 천천히 눈토끼를 음미한 뒤 연한 말차를 마셨다. 맛있다. 고급스러운 과자의 단맛에 코를 간지리는 듯한 차향이 부드럽게 포개졌다. 역시 이순절하면 서로의 맛이 돋보인다. 간신히 평온을 되찾은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 기뻐요. 저 운이 나빠서 재수없는 일만 있었거든요. 오늘도 근무 시간표 착각해서 출근했다가 허탕치고 점 찍어둔 재킷 품절되고 옷에 케첩 묻히고 난리였어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도련님은 고개를 약간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건 재수가 없다기보다는 네? 그냥 멍청한 것 아닌가요? 아주 진지한 얼굴이었다. 조금 속을 털어놓았더니 바늘로 푹 찌르네. 역시나 미움받고 있는 건가? 그런데 도련님은 이렇게 말했다. 운 전혀 나쁘지 않아요. 당신은 뜨겁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 그것만으로 행운이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소중히 다뤄지며 사랑받고 있는 스마트폰도 행복할 겁니다. 스마트폰이 행복?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 내 열의를
스마트폰이 느껴준다니, 기뻐해줄 거라니,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보답받은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그래, 나는 멍청한 것뿐이다. 그렇네, 불운한 게 아니야. 끓어오르는 웃음에 눈물이 추르륵 따라 흐른다. 기뻐서 너무. 뺨을 닦으려고 주섬주섬 가방에 손을 넣었다. 아, 손수건을 갖고 오지 않았지? 그때 눈앞에 뭔가 쓱 나타났다. 단정하게 접힌 감색 수건이다.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는 도련님의 무심한 얼굴. 자세히 보니 귀가 빨갛다. 감사합니다. 내가 수건을 받아들자 도련님은 마스터에게 쓰레기 좀 버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수건 끝에 길이라고 흰색 실로 수가 놓였다. 뭐지? 행운을 부르는 굿즈인가? 아, 그거 쓰고 있구나. 내가 선물한 것. 신문 다음으로 주간지를 든 마스터가 말했다. 거기에 이름 있죠? 기페이의 길. 뭔가 느낌이 좋잖아요? 저 친구 후쿠이도라는 차 도매상의 외동아들입니다. 후쿠이 기페이는 운이 강하게 들어올 것 같은 이름이죠. 기페이 씨구나. 손수건을 입고 오길 잘했네. 재킷을 샀더라면 그대로 집에 갔을지도 모른다. 애초에 오늘이 근무하는 날이라고 착각하지 않았더라면 이곳에 오지 않았다. 멍청한 내가 나를 말차 카페에 데려와 준 것이다. 나 엄청나게 재수가 좋은 거잖아? 이곳에 오면 또 만날 수 있으려나? 나는 마스터에게 물었다. 말차 카페 다음에는 언제예요? 에? 오늘뿐입니다. 후쿠이도는 교토에 있는데요. 기페이, 아버지 대리로 모임에 참가하느라 도쿄에 처음 와서 내일이면 돌아가요. 뭐야, 그런 거야? 이게 다였어. 봐, 역시 재수가 없잖아. 실망하다가 나는 생각을 고쳤다. 또 만나고 싶다면 그렇게 되도록 행동하면 된다. 여기에 온 나는 분명히 인연의 씨를 받은 것이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턱을 괴는 척하고 턱 언저리에서 가만히 손을 모았다. 기페이 씨와 또 만날 수 있기를, 좋은 일이 생기기를, 꼭 모은 손과 손 사이 내 체온에 마음을 쏟았다. 그렇다. 기도는 이 손안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이죠. 마스터가 주간지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했다. 도쿄에 지점을 내기로 해서 그 친구가 점장을 하게 됐어요. 올 봄에 혼자 1위로 이사 올 겁니다. 모은 두 손 안에 담긴 소원이 활짝 싹을 틔웠다. 나는 그대로 손을 꽉 쥐었다. 아싸, 나는 최고로 재수가 좋아.